자,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 지난 11일 2차 소환 조사 받았어야 되는데 이 취재진 많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었잖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노쇼 하더니 결국 출석입니다. 네, 유한 씨가 오늘 오전 9시쯤에 서울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이랑 같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혐의랑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말만 남기고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무산이 된 바가 있었죠.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를 들면서 코앞에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아인 씨 측은요. 이거 원래 비공개가 원칙인데 알려졌으니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인 씨는 지난 1차 소환 조사 이전에도요. 조사일이 알려지니까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워낙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렇게 사진밖에 촬영이 안 됐습니다. SBS인가가 이 카메라로 유일하게 이제 촬영을 했던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경찰이 말이죠. 어제 뭔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아인 씨가 저번에 왔다가 취재진이 있어서 경찰에 어찌 보면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죠. 그건 말 그대로 본인이 너무 특별 대우를 요구한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경찰도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고 두세 차례 요구에 불응하면 무슨 영장을 청구하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거는 혐의 여부를 떠나서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청구를 하는 건데 소환 일자에 대해서 유아인 씨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일단 조율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체포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어제 했고요. 오늘 유아인 씨는 출석했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저번에 1차 소환 당시의 그림인데요. 아, 교수님,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본인한테 좋을 게 없을 텐데 말이죠. 글쎄요, 저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더라면 아예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2차 소환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언짢은 그런 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체포라든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갖다 했었고 추정키로는 아마 그쪽에 있는 그 변호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아인 씨 측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강제 구인되는 그런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는 뭐 연예인이건 일반인이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 앞으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근데 이 유아인 씨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제일 의아한 것이 1차 소환 이후에 51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 1차 소환도 한참 보도가 막 있고 나서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석 달이 넘게 계속 ING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걸릴 일인가요, 이거? 이거 굉장히 좀 드문 경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하나 있긴 하고 아마 경찰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마약류 검사에서 나온 게 5가지나 성분이 검출이 됐던 거예요. 뭐 나왔던 게 뭐 좀 처음에 프로포폴로 있었고 대마에 코카인에 케타민 이게 다 마약류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성분이라든가 쓰이는 방법이라든가 일반적인 유통 방법 같은 거 다 다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졸피되면 이제 처방받으면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과다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하나하나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용량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 정도 했을 거면 언제쯤 어느 정도 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또 조율을 해서 또 전반적으로 유한 씨는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기본적인 조사할 부분들, 그러니까 조사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 치고도 좀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에요. 예. 자, 오늘 그리고 유아인 씨 말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지인도 나왔어요. 네,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난 10시 50분쯤 지금 얼굴에 블러 처리가 돼 있는 유아인 씨의 지인, 그러니까 이거는 미술 작가입니다. 취재진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 지인이고요. 지인도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 저 미술 작가를 비롯해서 뭐 매니저, 또 유튜버 등 포함해서 총 4명이 최초에는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돼 있었는데
일단 지금 유아인 씨의 지인 4명은 어느 정도 어떤 혐의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혐의점이 발견이 됐는지 신분이 피의자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아하. 이들은 유아인 씨가 2월에 미국에 갔었을 때 그때 미국에 함께 있다가 같이 이제 입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아인 씨가 미국에서 뭔가 마약을 했다라는 전제하에는 함께 마약을 투약을 했던지 아니면 마약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줬던지 아니면 마약을 투약하는 데 용이하게 뭔가 도움을 줬던지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오늘 지인의 어떤 차림새와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좀 질문을 할게요. 그때 좀 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양 변호사님, 유아인 씨 팬들은 저 작가, 지인이라는 작가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워낙 이 둘이 친밀한 사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같은 날 이렇게 소환이 됐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2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출석을 했다라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대질 조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범으로 의심되는데 뭐 양쪽 다 부인하거나 한쪽이 부인하고 있었을 때는 먼저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따로따로 들어보고 두 사람 얘기를 같이 들어보거나 아니면 조사를 할 때 따로따로 조사를 하더라도 얘기가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서로.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너 가서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조율할 거를 막기 위해서 같은 날 아예 한꺼번에 되지를 안 하더라도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서 혹시 이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현장에서 말이죠. 유아인 씨 지금 나오는 저 지인이라는 사람, 작가. 저 양반의 어떤 차림새를 놓고 현장에서 많은 또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작가 최 씨 지금 보시다시피 검정색 상하이를 입고 있는데 저렇게 헤드폰을 팔에 걸치고 손에는 전자담배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 사이에서도 이게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차림새가 맞나 하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경찰에 왔던 건데 전자담배에 소년 차림으로 오니까 정말 다들 현장에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